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등 내륙 곳곳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충남과 호남 지방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3차 경찰 출석 요구 날짜가 오늘입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는 2차 집행을 대비해 인원을 늘리는 등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체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들에게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국회의원도 직접 체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워싱턴 대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정한 힘은 지위나 권력이 아닌 훌륭한 인격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다고 추모했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제보다 더 추워서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여의도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기온도 낮은데 바람도 매섭죠.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직장인들이 이제 막 출근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다들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긴 패딩에 목도리와 장갑까지 정말 중무장했습니다. 방금까지 확인한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지금 너무 추운데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아마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사진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되고요. 이 보행자 안전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입김 나오는 것도 보이는데 전국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죠? 네,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는 냉동고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요. 전국이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로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강원도 등 내륙 곳곳에는 한파경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에도 한파주의보가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한다면 단단히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이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령이 되는데 이 최대 20cm에 달하는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 항공편도 무더기로 결항하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주말 낮부터는 좀 누그러져서요. 이틀 뒤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독감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 건강관리 유의할 점 있을까요? 네, 추워지면 생기는 질환들 있죠. 저체온증이라든지 동상 등 환자가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작년 12월부터 어제까지 전국 응급실에 총 142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독감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은요, 되도록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내복이나 모자, 장갑 같은 것들 꼭 챙겨서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3차 경찰 소환이 오늘입니다. 이미 박 처장은 2차 소환까지 거부했는데 경찰은 다시 불응한다면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무력화된 경호처를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인력을 진두지휘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미 2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오늘 출석하도록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통상 마지막 소환 통보입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차장 등 지휘부 4명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지휘 공백을 만드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을 내세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았었지만 대통령이 아닌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까지 막아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 수장들의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 인력들 역시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박 처장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을 앞세워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사이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대비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관저 차벽과 철조망에 더해 1차보다 2배가량 늘어난 400명을 동원해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영장 집행도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2차 집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속도전보단 철두철미한 준비 후에 실행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체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들에게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로 파악됩니다. 1차보다 3배 늘어난 건데 공수처의 요청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공수처는 시간을 확보한 만큼 집행을 서두르기보다는 철저한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과 협의를 통해 체포 인력부터 늘리고 있습니다. 1차 체포 당시 200여 명의 경호처 인력에 밀려 돌아섰던 만큼 먼저 수적 열쇠를 보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에 수사관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와 검거에 특화된 형사 위주로 최대 1000명 이상을 한남동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장에서 역할 분담도 세분화했습니다. 관전의 차벽과 경호처 직원의 저항은 경찰이 맡고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건 공수처가 집행하는 방식을 협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와 마찬가지로 직접 체포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동원령을 통해 확보한 인력에 대한 교육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2차 집행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찬반 집회가 거세질 수 있는 만큼 경찰 기동대 인력도 기존 2,700명에서 대규모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육군 55경비단의 일반 병사들까지 인간 방패로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비단의 한 병사는 가족에게 지시불이행과 공무집행 방해 중에 뭐가 더 큰 죄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러 갔을 뿐인 20대 청년이 이 처벌과 저 처벌 두 선택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공조본의 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 방어벽에 동원된 이들 중엔 55경비단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날 밤샘 근무를 마친 야간조 병사들은 오전 7시 교대를 마치면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곧바로 관저 입구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인간 방패에 동원됐습니다. 병사들은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2차 저지선에 투입됐고 체포영장을 들고 올라오는 수사관들을 마주보며 대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방어벽을 해제했는데 상부에서의 철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 전에 55경비단이 물러서려 하는 상황에서 군과 경호처의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취재진은 확보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동원된 병사의 가족에 따르면 말 안 듣는 55경비단을 팽시키고 대우도 안 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경호처가 병사들에게 부당 대우를 예고했다는 겁니다. 동원된 병사들은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이 혹시 영장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받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엄마 지시불이행이 처벌이 더 커. 그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이 더 커.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족은 참담했습니다. 55경비단은 일반 병사도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부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부심도 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킨다며 자신의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던 젊은 병사들은 그날부터 불법과 처벌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난 산불이 너무도 빨리 번지고 있습니다. LA 당국은 사망자 수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7일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시작된 불은 최고 시속 160km의 바람을 타고 너무도 빠르게 타올랐습니다. 돌풍을 타고 날아가는 불꽃 때문에 사실상 진화 작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가 된 겁니다. This is absolutely an unprecedented historic firestorm, but we are all hands on deck. LA 전체 면적의 8.4%가 불에 탔고 고급 주택가와 휴양시설에도 덮쳤습니다. 유명인들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페리스 헬튼은 말리부에 있는 우리 집이 생중계로 불타는 건 누구도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평생의 추억을 쌓은 집이 불에 탔다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사망했고 18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65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화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바람이 시속 48km 정도로 잦아들긴 했는데 주말 사이 또 강풍이 몰아칠 수 있어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막아선다면 그 역시도 체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참고하라며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를 포함한 67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던 걸 언급한 겁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것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든 그렇지 않든 현행범일 때는 예외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91개 나라에서 1위를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미국의 인기 토크쇼에 출연했는데 환호를 받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 안녕하세요, 이정재! 토크쇼 스태프들의 환영 인사에 이정재 깜짝 놀란 듯 당황하다가 웃으면서 춤으로 화답했습니다.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하는 게스트, 이렇게 환영을 받는 스피릿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지난해 시작돼서 화제가 된 이 관행, 전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 가수 존 레전드, 배우 신시아 에리보 등도 노래를 따라 행진을 했는데요. 이정재의 영상은 소셜미디어 X에서 2,300만 번 넘게 재생됐습니다. 최근 영상들의 10배가 넘는 조회수입니다. You are the first Asian Korean Emmy Award winner in history. The first. What can we expect from season 2? 역시 새로운 게임이죠. 온라인에선 너무 귀여웠다, 한국어로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면서 따뜻한 환영 인사였단 반응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의 소통이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임기 단축을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왜 나는 5년을 못하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적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에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선 때 하여튼 뭐 뒷부분에 가서 좀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명 씨가 선거 초반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을 넘자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소통을 끊은 이유는 명 씨의 임기 단축 개헌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임기 2년 후 개헌하라고 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은 5년씩 하는데 왜 나는 5년을 못하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명 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본인 임기를 줄이라는 조언에 윤 대통령이 화를 내고 연락을 끊은 겁니다. 명 씨는 당시 정권 교체는 가능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짧아 정권을 유지하기엔 힘들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경로 이후 잠시 끊겼던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소통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놓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이제 절반 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대화 내역을 상당히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 김건희 여사는 홍준표 후보가 적대적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황금폰을 확보한 뒤 자료 분석에 집중해왔습니다. 황금폰에선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파일 15만 5천여 개가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연락한 내용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에 관해 묻는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한 겁니다. 여사는 명 씨에게 홍준표가 적대적이다면서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홍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란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홍 후보는 대선 경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검찰은 또 명 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주기적으로 정치 기사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 담화에서 대선 경선 이후로 명 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포렌식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상당 기간 소통해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대선 기간 대통령 부부와 매일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아직 확인해야 할 포렌식 자료가 절반 정도 남은 만큼 더 많은 대화 내용이 공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백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장례식이 워싱턴 대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전 현직 미국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예포 소리와 함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이 의사당에서 옮겨집니다. 국가 장례식이 치러진 워싱턴 대성당에는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 카터 전 대통령이 안치된 관이 이곳 워싱턴 대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장례식이 엄수되고 있습니다. 생전 고인의 당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Jimmy Carter's friendship taught me, and through his life taught me, the strength of character is more than title or the power we hold. 전 현직 대통령들은 장례식 직전 비공개 회동도 했습니다. 정적으로 여겨지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별도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인 카터는 1977년 백악관 입성 이후 후한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 재임 당시 오일 쇼크로 물가가 치솟고 이란 인질 사태 등으로 리더십이 무너져 결국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 그의 생애는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보스니아 등 분쟁지를 누비며 민간 외교를 펼쳤고
1994년 북한 1차 핵 위기 당시 김일성과 담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의 중심에도 카터가 있었습니다. 2002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배경엔 단 하나, 인권을 중시하는 그의 확고한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That America must always stand for these basic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That is both our history and our destiny. 100세를 일기로 삶의 종착지에 도달한 카터는 자택이 있는 조지아주 플랜스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워싱턴 대성당을 가득 메운 조문 행렬은 그가 지난 100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음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겨울을 겨울로 이겨내는 방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축제엔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최문순 화천 군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천 군수 최문순입니다. 네, 내일이 산천어 축제 개막일이라면서요. 어떤 축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내일이죠. 1월 11일서부터 2월까지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2020년 작년이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겨울 축제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지정된 바 있고요. 또 2011년대는 미국 CNN 방송에서 겨울철 세계 7대 불가사의 일로 선정돼서 발표된 바도 있고, 또 작년도에는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겨울철 관광지로 꼭 가봐야 할 축제로 선정돼서 발표한 적도 있고요. 매년 한 150만 명씩 관광객이 찾아오고, 특히 외국인이 한 10만 명 이상씩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축제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얼음 낚시가 또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하얼빈 빙동 축제, 일본 그 삿포로 눈 축제, 카나다 퀘벡의 윈터 카니발과 같이 세계 겨울 축제를 대표하는 4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오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실내 빙동 광장에서 빙동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축제장 옆에 있는 큰 눈 쪽에 가서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를 감상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2만 7천 개의 선동거리와 수십만 개의 LED 등으로 구성된 선동거리에서 매 주말 펼쳐지는 거리 페스티벌도 즐길 수도 있고, 또 핀란드 로마니아에서 오는 오리지널 산타와 함께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한 즐길거리가 세계적인 즐길거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작해서 2월 2일까지 23일간 하게 되네요. 그런데 또 화천군이 파크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제가 파크 골프 친 지 한 4년 됐어요. 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멜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크 골프를 더 활성화시키고 산업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를 보니까 페어가 좁고 오비가 많아서 불편하다. 그 전국적인 대회가 좀 너무 규모가 작다라는 의견이 있어갖고 골프 치시는 분 알겠지만 퍼블릭 정도로 마음껏 칠 수 있는 페어도 넓히고 괴리도 넓게 하고, 또 대회도 시상금도 확 크게 해서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놀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고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파크 골프 성지, 대한민국 파크 골프의 수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도 매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팝골프를 즐기게 돼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화천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육아 기본수당 신청 안내 이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지역 인재를 기르는 것도 이제 화천군의 중요한 숙제일 텐데 어떻습니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 소신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14년 민선 6기 군수로 출마해서 당선되자마자 우리 군청 조직 내에다 아이들 교육만 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과를 만들어서 한 2,500억 원이 투자되는 교육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산후조리원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설명드린다면은 화천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고 국립대고 구분해졌고 대학 등록금 100% 다 대줍니다. 그리고 화천은 대학이 없고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다니려면은 먹고 자야 하는 방이 필요해요. 그 방값도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세계 100대 대학 들어갈지 대학 유학비 전액 다 대줍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온종일 돌봄 사업 이걸 시작한 게 화천군이 최초라고 하던데요. 네, 엄마들이 일을 하는데 가장 불안스러운 것이 아이들 케어 문제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뭐 우리 군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평소 제 소신이어서 작년 2월 7일 날 화천 커뮤니티 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아이들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 선생님 하나, 그다음에 한국 선생님 해서 1개 반에 2달임제로 해갖고 생활 영어도 교육하고 아이들 케어해 줌으로써 엄마들이 출근할 때 아이들을 갖다 놓고 또 퇴근할 때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평시에는 8시 반서부터 오후 7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엄마들이 화천 엄마들이 상당히 좋고 즐겁게 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JTBC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내일서부터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립니다. 산천어 축제장에서 추운 겨울날 마음껏 즐기시고 2020년도 새해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순 화천군수님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